때는 바야흐로 2017년 관리감독자 교육을 기획하면서 여러 강사님들과 명함을 교환하는 과정에 기술사라는 프로필을 보게 되었다. 그렇다. 이것이 시험을 보게 된 동기다. 곧바로 서브노트와 관련 서적을 구매하고 학습 모드에 돌입했다. 대학 시절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제조업에 근무하는 나는 기계안전기술사를 선택하였다. 현재 기계안전기술사는 년 2회 시험을 치른다. 허나 내가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응시생이 적어 년 1회의 기회밖에 없었다. 그렇다.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첫해 고배를 마신 후 심기일전 끝에 필기를 합격하였다. 운도 지질이 없지. 2017년에서 2018년 합격률은 진짜 극악이었다. 그래도 저 속에 내가 있다니 꽤 뿌듯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극악의 합격자를 배출하더니 2019년부터 합격률이 늘었다. 인력공단 형님, 제발 합격률 좀 형평성 있게 조절합시다. 년 1회 실시한 기계안전기술사 시험 일정은 항상 연초에 강추위와 함께 시작하였다. 한 번이라도 기술사 시험장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다. 차디찬 세면바닥에 지저분한 책상과 인간공학적이지 못한 의자를 벗삼아 400분을 함께하고 나면 저절로 유체이탈을 맞이하게 된다. 9시 정각 시험 시작과 함께 레이스를 펼치듯 신들린 듯한 손놀림으로 모두가 답을 써내려간다. 이때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거나 펜이 멈춰있는 자는 99% 불합격이다. 기술사 시험은 머리로 답을 적는 게 아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있는 퍼즐을 맞춰 자동으로 답을 써내려가야 한다. 그렇다. 손으로 답을 적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쓰기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1교시가 끝나면 모두가 약속하듯 책가방으로 손이 향한다. 부스럭부스럭 모두가 초코바를 집어들어 한 입 크게 베어문다. 어떤 이는 바나나를, 어떤 이는 카페인을. 긴 하루를 버텨내야 하기에 각자 체력 보충을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이 펼쳐진다. 1교시에 너무 욕심을 내었는지 시간과 답안지를 꽉 채웠다. 손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1교시는 13문제 중 10문제를 골랐으면 된다. 20분 쉬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2교시를 맞이한다. 2교시는 6문제 중 4문제를 골라 쓸 수 있다. 2교시가 끝나고 소지와 중지에 강한 통증이 느껴진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어 마이카로 달려가 아내가 정성스레 싸준 단팥죽과 과일을 먹는다. 여보, 사랑해요. 부디 아내가 이 영상을 꼭 보길 바란다. 꽝꽝 얼어붙은 학교 전경을 바라보며 몽환 속에 점심시간을 보내게 된다.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죽과 과일을 추천한다. 3교시와 4교시를 마치고 나니 손과 팔은 감각이 없어졌다. 종료된 시간을 보니 17시 25분,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의 긴 여정은 체감해보면 그리 길게 느껴지진 않는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운동장에서 새벽에 잠시 이별했던 방방인을 반갑게 맞이하고 핸들을 잡으려는 순간 팔이 안 올라간다. 어쨌든 답안지는 모두 채웠고 결과는 기다리면 되니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기계안전기술사 응시생은 대부분 남자다. 2021년 수험자 동향을 살펴보니 여자 응시생이 8명이나 된다. 이 중 1명이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패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놀라운 일이다. 얼마 후 반가운 문자가 한 통이 도착했다. 합격이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면접에 대한 정보가 없어 걱정이 앞섰다. 정보를 얻기 위해 면접 서브노트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철판을 깔고 SOS를 외쳤다. 기술사 면접은 압박 면접이다. 부랴부랴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고 원서 접수를 강행한다. 그리고 대망의 면접. 기술사 면접은 휘경동에 위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에서 보았다. 면접은 3명의 면접관으로 구성되며 좌장, 즉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실세이며 교수로 배정된다. 좌우측은 공단 직원이나 면접 인력풀에 등록된 기술사로 구성이 된다. 총 20분 정도 진행되며 평균 10문제에서 13문제를 부여받는다. 가지치기 문제까지 받는다면 15문제에서 17문제 받을 수도 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상상했던 모습과 다름을 느낄 것이다. 이건 뭐 완전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마치 채용 박람회장을 온 듯하다. 개방된 여러 부스에 들어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야 한다. 평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면접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정말 자신이 있었다. 면접관이 첫 번째 질문을 묻는다. 암모니아 탱크를 안전 설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탱크에 사용되는 임펠러 재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마치 화공안전기술사 부스에 들어온 것 같았다. 면접 경험이 없던 나는 어설프게 시간을 버리느니 정중하게 모른다고 답하고 다음 문제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구상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점수를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후회했다. 면접관 3명 중에 1명의 문제를 모두 답을 안 했기 때문에 최소 점수도 못 받았다. 절대 어설프게라도 이야기했어야 했다. 압력용기의 설계 시의 고려사항이나 암모니아는 폭발성이 크니 강도와 내식성이 요구되는 재질 등에 아는 만큼 어설프게라도 모든 것들을 말해야 했었다.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던 면접은 결국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렇다. 1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기일전 끝에 2번째 면접. 나름 정말 많이 학습했다. 법령도 모조리 암기했다. 면접관께서 첫 질문을 던진다. 사업장에
크레인을 쓰나요? 그럼 사업장에 대형 이동식 크레인이 진동이 발생한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주행 조건 등에서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문제부터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 둘러둘러 답변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면접관부터는 나름 알고 있는 문제라 너무 자신감에 넘쳤는지 속사포랩을 구사하며 마치 쇼미더머니 참가자처럼 쉬지 않고 있는 것 없는 것 모조리 읊었다. 면접관도 끊지 않고 잘 들어주었다. 면접을 마친 후 합격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런데 불합격했다.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가. 기술사 면접은 통상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1년에 한 번 있으니 다음 기회가 마지막이다. 면접은 운칠기삼이라 했던가. 다시 한번 느꼈다. 면접관이 도중에 말을 끊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더라도 합격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모든 것을 잊고 지내다 마지막 면접 3개월 전 퇴근 후 스터디 카페를 계약하고 기계재료, 기계공작, 기계설비, 코샤 가이드까지 모두 섭렵했다. 이래도 떨어지면 나의 뇌에 문제가 있는지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려 했다. 자신감에 넘치던 내게 극강의 긴장이 찾아왔다. 이 압박감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다시 면접은 시작되었고 정말 신기했다. 면접관이 질의한 13문제 중 12문제를 답하였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답하였다. 두 번째 실패를 교훈삼아 아주 정중하게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답변하였다. 면접관 3분이 준비한 10문제를 모두 답하니 시간이 남았는지 좌장께서 추가 질문을 하였다. 그 문제도 모두 답하였다. 3분이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나가보라 하였다. 그것이 합격의 사인이었을까? 얼마 후 눈물의 합격 문자를 통보받았다. 면접 점수를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는데. 한 번만에 합격해도 3번만에 합격해도 결과는 똑같은 합격이다. 면접에 낙방하며 참으로 면접 운이 없었다며 면접관을 탓하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국 내가 부족한 것이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 면접은 절반 정도 합격자를 배출한다. 2번이나 절반에도 못 들어갔다는 창피함과 자책감에 스스로 자비판을 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여러 번 면접을 경험하면서 면접관의 성향과 문제 유형, 대처법 등을 익혔고 본의 아니게 기계재료, 공작법 등 전공서적까지 탐독하며 내공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새는 집을 지을 때 굳은 날씨에 집을 짓는다. 이유는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며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느끼는 경험치라고 생각하였다. 본 합격 수기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